지금 어쩌면 지금 저렇게 테슬라의 저런 폭락, 네. 그건 말씀하신 대로 투자자들의 항복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구간이 어쩌면 바닥일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가능성. 네. 실적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그 회사 주가는 빠져야 돼라는 것이 답이죠. 그렇죠. 오늘 삼성전자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빠져야 돼라고 한다면은 살 놈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땡기잖아요. 테슬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도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사볼만 하지 않을까 예.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정말 올랐어요. 올랐는데 그다음에 다시 또 깨지기 시작했죠. 깨져버렸죠. 예. 이 테슬라 이게 거품이 정말 많이 끼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무슨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는 걸로 봐야 될까요? 저는 거품이 많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거품이 많았다고 보고 있고 아주 재밌는 표현을 들었어요. 저기 우리 이쪽 업계에서 정식 각도기로 불리우는 곽상중 지점장께서 네. 뭐라고 하셨냐면은 며칠 전에 이제 테슬라가 주식으로 보인대요.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이제 이 지구상의 주식으로 보인대요. 숫자로 얘기할 수 있는. 이때까지는 뭐였다? 꿈이었대요. 꿈으로만 얘기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제 너 진짜 몇 대 팔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실적이 얼만데. 향후 그럼 실적은 어떻게 될 수 있는데. 이런 것 갖다 이제 따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뭐 오죽 말이야. 그렇죠. 다들 비싸다 그랬잖아요. 네. 같은 돈이면 다른 차들도 있는데 꼭 저래야 돼 싶은 생각. 겨울에 저거 히터도 제대로 못 켜는데 꼭 타야 돼 이런 생각. 그리고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뭐 보조금이 됐건 아니면 테슬라 자체가 비싸서 그렇건 간에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꼭 저걸 사야 되나 싶은 거 하고. 그렇죠. 중국차의 약진도 상당히 강해졌고. 상당하고, 네. 그런 상황 하에서 지금 이렇죠. 한번 보시죠. 자, 이게 2021년 11월이네요. 414불 50원, 400불 치고 400불이면 저기 1200불 아닙니까? 곱하기 3 하면 3대 1로 그 주식분할 했으니까. 네. 네. 그때 천슬라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어쨌거나 요 108불 공방입니다. 뭐 여기 이제 지난 3일 날 104불도 한번 찍기는 찍었습니다만 108불 쪽에서의 공방이에요. 외우기 쉽네요. 테슬라 주주분들도 그렇고 테슬라를 갖고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도 진짜 108 번뇌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참 저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펀드들, 맞아요. 그죠? ETF들 할 것 없이 그렇게 돼 있는데 캐시우드는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또 우리 저 착접 선생의 표현이 생각나네요. 착즙. 김민수 대표가 이 RSI가 이때 16인가 18까지 내려갔는데 네. RSI라는 저런 기술적 지표가 16 같다. 책에서는 30 이하에서는 과매도 국면이고 20 아래면은 20 근방이면 극단적 과매도 국면이라서 극단적 과매도 국면 좀 견딜 생각하고 눈 감고 사자 이렇게 네. 되는데 16, 18 저거는 뭐 사줘야죠 이 표현을 하는데 그것도 우리 착접 선생다운 발상이죠. 어그리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렇게 보시죠. 사실 기술적으로는 지지선 없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기본 어떤 펀더멘탈로 따지면 주가가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따지자 말이죠. 이번에 이제 무슨 뭐 4분기에 뭐 40만 대 인도 뭐 그런 얘기하고 하는데 아니 GM이 됐건 도요타가 됐건 벤츠가 됐건 연간 몇 대 만들어서 몇 대 파는지 한번 따져보자고요. 뭐 자율주행 이런 얘기 그만하고 예? 그렇게 했을 때 설명이 되냐 말입니다. 이 주가가 아직도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은 기술적인 지지선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는 오죽하면은
오죽하면 개별 종목에다 제가 이 피보나치를 다 꺼봤겠습니까? 피보나치를 꺼봤는데 깼어요. 이 160불이라고 하는 여기가 깨지면서 그나마 지난주만 하더라도 아이고 요 신랄 같은 요 구름대가 그래도 한번 힘을 발휘해 줄라나 싶었는데 구름대는 살짝 물고 내려갔고 뭐 그런 상황인데 후행 스팬은 뚫고 내려왔고 거의 지금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반등이 나와도 어느 정도 또 160불 금방 가면 드글드글 할 겁니다 또. 뭐 그런 상황이고 얘도 조금 머리 좀 들다가 또 꺾일지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펀드들도 보시면은 작년이 마이너스 42%에서 전반적인 어떤 지수 대비 벤치마크 대비 한 2.5배 이상 손실이 더 크단 말이죠. 네. 작년에 벌어졌긴 보다. 이 언니는 이제 그만 믿으시고 이 언니는 그만 돈나무. 믿으시고 예. 돈나무님. 그리고 이 형도 저한테는 동생입니다만 우리 대부분의 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형일 텐데 이 형도 지금 왜 이러고 있을까요? 왜 저 트위터 본사 인수한 날 저렇게 세면대를 갖다가 들고 들어가는 저런 또라이라서 저럴까요? 지금 이 사람 희한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요. 머스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비 절감한다고 청소를 줄여가지고 트위터 본사에 들어가면 지금 화장실 냄새가 장난이 아니라고 그렇겠죠. 신문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 정도인데 제가 봐서는 자기가 트위터를 인수를 했을 뿐이지 트위터라 기존의 어떤 그 트위터라는 그 회사 그 존재 자체를 갖다가 너희는 화장실 청소도 필요 없는 존재들이야라고 지금 저는 시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막 요거는 또 예민한 문제니까 넘어가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닙니다. 트위터 인수해가지고 내가 돈을 더 벌겠다 이런 차원이 아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 지금 어떤 CEO 리스크라고 하고 있고 뭐 하지만 골수 민주당원인 폴 크루그만 같은 경우는 막 진짜 미워 죽겠다는 식의 어떤 칼럼을 갖다가 막 올리고 있잖아요. 네. 저 트윗질 때문에 머스크의 트윗질 때문에 테슬라는 망해간다 뭐 이런 식의 글을 하는데 굉장한 어떤 적의가 느껴지죠. 그래서 세상이 지금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미국도 우리도 지금 이렇게까지 진영 간의 갈등. 이렇게까지 진영 간의 갈등이 이렇게 살벌했던 적이 있냐 싶죠. 이게 양극화의 현상이라고 양극화의 현상이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이념적인 정치적인 양극화의 양상. 오죽하면 지금 공화당 지금 하원 의장을 못 뽑잖아요. 이것도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 뒷 내용을 보자면은. 그런데 여기서 요거 한번 고민해 보시죠. 저는 이번 코로나 국면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금융위기 직후에도 이걸 갖고 여러 번 방송을 했습니다만 요즘 들어서 이제 몇 번 자꾸 보여드리죠. 이거 다시 한번 보시죠. 스텔스 국면, 잠행 국면. 이때는 스마트 머니들이 움직입니다. 빠꼬미들만 움직입니다. 싹 매집해요. 그러면 테이크 오프. 주가가 이제 움직입니다. 그러고 나면 어웨어니스 페이즈. 인식 국면이에요. 이때는 이제 그거 하죠. 기관 투자자들이 또 이제 덤빕니다. 그리고 첫 번째 차익 실현이 나오죠. 그러면 다들 이때 그래요. 테슬라에 한번 적용해 보시죠. 아이, 뭔 놈이 전기차냐. 어? 뭔 놈이 전기차 이러면서 그래, 이거 그냥 한때 이러다 마는 거야 하고서 이때 이제 공매도 세력이 나옵니다. 그동안 너무 턱없이 올랐어요. 공매도 세력들이 확 걸려드는 곰들이 함정에 빠져요. 베어트랩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언론에서 슬슬 언급되죠. 언론에서 언급되고, 자, 슬슬 이 유튜브, 저 유튜브 할 것듯이 막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열정이 나오죠. 이 구간은 매니아 페이즈라고 했는데, 열풍 구간, 내지는 광기 구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때는 이제 퍼블릭, 대중들이 뛰어듭니다. 네. 탐욕이죠. 환각이죠. 그리고 뉴 패러다임이잖아요. 몇 차례 말씀드립니다. 아무 기술 없는데도 메타버스라고 택도 없이 날아갔던 것들.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면 NFT 그거 좀 웃기는데 그걸로 놀면서 돈 벌자고 P2E 걔들이 막 발행한 무슨 코인 저 뒤에 뭐가 있는데 싶었는데 알고 보니 전부 폰지였는데. 자, 그러나 다들 그래요. 뉴 패러다임 그래요. 있죠. 아마존은 뉴 패러다임이었어요. 그냥 전자상거래 해서 책이나 파는 회사인 줄 알았죠. 그렇죠. 그러나
아마존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죠. 무슨 뭐 저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가 그거 했을 때 스마트폰을 만들기 전까지 애플은 우리가 그러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걸 우리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나 이 뉴 패러다임의 버블도 굉장히 많아요. 아닌 것들 중에 뉴 패러다임이라고 외치는 것들 많단 말이죠. 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디나이얼이 옵니다. 이때는 현실 부정이라는 얘기고, 여기서 다시 돌면은 그래 조정 끝 하면서 또 달라드는 요게 이제 불트랩이죠. 이 장폴 로드리거 교수가 무슨 뭐 이론적으로 논문으로 쓴 것도 아니고 그냥 SNS에 한번 슬쩍 올렸던 그림인데, 이게 이 양반을 제일 유명하게 해준 그림이에요. 네. 굉장히 직관적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곰 때려잡는 거, 이쪽은 황소 때려잡는 트랩이에요. 그러면서 야 다시 정상으로 돌아간다 이러지만 결국 또 빠져요. 공포가 오죠. 그리고 요즘 이 표현 많이 쓰잖아요. 시장에서 capitulation, 항복. 제가 봐서는 이거 항복이에요. 요거 보시죠. 여기 베어 트랩 몇 번 나옵니다. 무슨 테슬라, 야 차도 아직 뭐 몇 대 못 만드는 팔아 했다가 엮이죠. 이 정도 왔으면 야 이것도 높아 해서 팔았다가 엮이죠. 했는데 이번에 또 여기는 뭡니까? 그래 싼 맛에 들어갔다가 엮이고 싼 맛에 엮이고 하는 불트랩인데, 이 정도면은 항복이에요. 항복인데 이 언니는 절대 항복 안 하죠. 네. 계속 물타기만 했죠. 근데 자 과연 꼭 테슬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2단계가 있었냐 말입니다. 한번 메타나 엔비디아나 아니면 등등 이렇게 왜 여러 가지 기술주들 중에 많이 빠졌다 싶은 것들 중에 2단계까지는 온 것 같은데, 과연 이 절망, 우리 착접 선생 가끔 얘기하는 40% 50%도 견디다가 그렇죠. 마이너스 80% 90% 갔을 때 이거라도 건져야겠다 싶어서 매도 배트 누르는 그 순간, 거기가 진짜 바닥이다. 거기가 절망의 순간이고 정말 바닥이죠. 2000년 2월 3월에는 세상 멈추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들리잖아요. 위가 없으니까. 금융위기 때도 던졌잖아요. 그랬죠. 9.11 테러 났을 때도 던졌잖아요. 던지고 나서 전부 앞으로 더 빠진다 싶어서 계속 숏, 풋 이러다가 감겼잖아요. 네. 지금 만약에 시장에 야 연준이 경기 침체로 오게 돼 있어. 연준 금리 인상 이거 장난 아닐 거야. 이 금리 인상에 결국 누적된 효과가 세상을 어렵게 만들 거야. 이런 세력들이 지금 계속 공매도를 갖다 쌓았다라고 한다면은 안 밀릴 거예요. 안 밀리는데 이 부분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어지간히 많이 밀렸다 싶은 어떤 종목들이나 지수들 가운데 요 절망의 단계가 있었느냐 하는가. 그러고 나면은 이 로드리게 교수의 또 직관인데요. 그러고 나면 시장은 어디로 간다? Return to the mean입니다. 평균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평균인데 뭐 평균적인 가격도 평균적인 가격이겠지만 제가 봐서는 또 그거 같아요. 저 mean의 의미가 적어도 상식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예를 들어 매출도 없고 영업이익도 거의 안 난다 하지만 그 회사 갖고 있는 땅이나 건물 뭐 이런 거라도, 아니면 그 창고에 있는 그 화장실용 휴지라도 종이컵이라도 다 팔면 얼마는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런 개념으로까지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최근 이렇게 기술주들, 그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마이클 버리나 저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같은 경우는 아직 더 남았다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은 그 외의 기술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불안하긴 할 텐데요. 어쨌건 지금 어쩌면 지금 저렇게 테슬라의 저런 폭락, 네. 그건 말씀하신 대로 투자자들의 항복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구간이 어쩌면 바닥일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가능성. 네. 그 얘기는 이제까지 시장을 안 좋게 흐름을 유도했던 테슬라의 반등이 시작이 된다면 시장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 이것도 좀 생겨요. 나스닥 쪽에 대한. 네.
그리고 저는 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런 종목들은 하다못해 차트로만 봤을 때 메타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 진짜 아우 저 정도면 사주고 싶다 싶은 거 테슬라도 마찬가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 갖다가 생돈으로 사기보다 저 같으면 애플 판 돈으로 사겠어요. 그러니 이게 지금 묘한 겁니다. 들 빠진. 많이 빠진 놈들은 들어가고 싶은데 덜 빠진 거 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높아 보이는 거. 우리가 소위 키 맞추기 하지 않을까에 대한 맞추기 하지 의심이 않을까. 있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이 지수는 안 빠질 수도 있어요. 다른 게 안 좋았던 것들이 올라와주고 좋았던 게 내려 쌤쌤이니까. 쌤쌤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접근이 있는데 펀더멘털적인 접근, 어떤 재무적인 접근 이런 등등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그거 같아요. 너무 비쌀 때 사지 말고 싸다 싶을 때 사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꼭 주식뿐만 아니라 집값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죠? 가격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에 있어서 야, 좀 과하다 싶을 때는 지금 안 들어가면 영 기회 없을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막 뭔가 무리해서 하면은 오래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음. 오늘 삼성전자와 반도체주들의 움직임이 좀 특징인 것 특징이 같아요. 있죠. 그동안 정말 안 좋다 생각했었고요. 네. 말이 네. 나왔었고, 그리고 오늘 나왔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도 정말 안 좋았잖아요. 뭐 전년 대비 뭐 70%뭐 이런 그러니까. 자극적인 신문 기사들이 나왔는데 네. 이걸 말아 올리고 음.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샀다는 거, 그러니까. 기관들도 그렇고. 예. 실적 보시면 이거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이 매체에서 그래픽을 잘 만들었더라고요. 작년 1, 2, 3, 4분기 매출도 줄고 있지만 영업이익 확 준 거 보세요. 영업이익이 그러면은 하다못해 2021년 4분기만 하더라도 13조 이랬어요. 네. 2021년 3분기에 영업이익 15조, 16조에 가까웠어요. 이게 4조 3천억이니 물론 석 달 동안에 4조 3천억의 이익을 남기는 회사 같으면 좋은 회사인데 우리는 이제 이런 추이를 보는 거죠. 오죽하면 전기 대비 매출은 8.8% 줄고 영업이익은 60% 줄었고 전년 대비로도 거의 69%, 70%예요. 그렇죠. 연간 매출 300조 처음 넘었습니다. 삼성전자 자체로도 그렇고 국내 기업 중에 처음이고 한데 좋은 얘기인데 이 추이가 이제 그거 한 거죠. 추이가 그거 한데 자 그렇지만 대표님 이제 이거죠. 저렇게 결과 나온다고 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빠져버리면은 장이 안 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실적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그 회사 주가는 빠져야 돼라는 것이 답이죠. 그렇죠. 그 답대로 시장이 간다고 해보세요. 오늘 누가 비드를 대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게 대한민국의 무역 수지가 적자가 심해졌어. 9개월 연속 적자야. 무역 수지, 경상 수지 다 위태위태해 보여. 그렇죠. 달러가 강이야. 그러면 환율 올라야죠. 그러면 여기저기 영내 여기 할 것 없이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있는데 전부 그런 상황 하에서 오늘 NDF 시세가 전일보다 한 5원 정도 더 높았고 밤사이에 그게 나오니까 저 뭡니까? 저 민간 고용 좋다고 금리가 특히 단기 중기가 확 뛰면서 네. 달러도 강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NDF에서는 정확하게 또 달러가 우리 어제 환율보다도 한 5원 정도 높게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웬걸 못 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 가끔씩 보면은 저 같은 시황쟁이들이 이러합니다 해서 시나리오를 갖다가 제시하고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대응합시다라고 얘기하면 저 자식은 뭐 지 생각도 없고 뷰도 없고 그런 얘기는 나도 할 수 있겠다 하시는데 그 이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장이 안 서는 거예요. 환율이 오르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환율이 따박따박 올라봐요. 절대 매도가 없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빠져야 돼라고 한다면은 살 놈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땡기잖아요. 그걸 갖고 맨날 마법의 선반이요. 시장은 앞서가니까.
뭐 아니면 있는 줄 알고 이미 작년에 빠졌다. 뭐 이 갖다 붙이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이것저것 다 머리 아프니까 위치 보고 판단하겠다, 시장의 에너지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들이대는 게 기술적 분석인 겁니다. 우리가 최저점은 모르겠고 방향성이 지금이 네. 살 때냐 팔 때냐. 살 때냐 팔 때냐 어디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하고 있나요?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인가요? 이게 그래서 목이 여기에 목선이라고 넥라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헤드앤숄더고 이거는 리버스 헤드앤숄더, 역 헤드앤숄더죠. 네. 누워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야, 여기 한 6만 천 원까지? 아니면은 잘하면 여기까지? 한 6만 3, 4천 원까지? 한번 들이대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실적이 좋아서도 아니고 잘못하면 반도체 부문에서 적자가 나올 수도 모른다는데 그런데 뭔 놈의 삼성전자가 이어서 오른다는 거야. 아이, 그걸 누가 합니까? 땡기는데.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한다 해도 기술적 분석으로는 한 10% 정도의 상승폭이 있는데 그것이 더 추세적으로 더 올라갈지 말지는 그 정도 가는 상태에서의 수급의 흐름, 힘을 그렇죠. 보고 알아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죠. 어차피 이거는 전부 각자 편한 대로의 상상력입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상상을 하고 있나 하면 이 컷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쯤 가다가 아이고야 하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떻게 한번 들이댈 것 같습니다. 들이댈 것 같거나 아니면은 여기가 결국은 1월 말 2월 초거든요. 요 부분. 네. 그러니 또 FMC 보겠죠. FMC 보는 그 사이에서는 이 안에서 놀지는 모르겠는데 이 안에서 놀기보다는 지금 외국인들 땡기는 걸로 봐서는 이거 한번 들이댈 것 같습니다. 들이대고 나면은 또 아마 한번 챙겨 먹을 것 같아요. 수익 실을 한다. 챙겨 먹고 이렇게 하다가 하면은 또 그때 가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인가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결국 또 열린다면은 그때는 이제 또 7만 전자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가 있어서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그때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이때 9월 30일로 끝나는 주간에 장중 저점은 51,800원도 갔습니다만 그 주간에 종가가 53,100원이었어요. 이 53,000원 2018년 5월 4일 날 액면 분할해서 이제 265만 원 하던 주식이 그날부터 53,000원으로 시작했던 여기서 멈췄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이 안에서 논다. 53,000원 밑으로는 어지간해서는 안 간다. 53,000원 밑으로 해서는 어지간해 안 가고 얘가 그러면은 이 선 가면은 힘들겠지만 이 선 열면은 뭐 끝났다.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고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모르겠고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뭐 이렇게 정부 어떤 규제 완화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숨통이 트이면서 이래저래 살 길이 열려서 그런지는 모르겠고 아니면 결국은 또 어디선가 뻥뻥 터져서 몇 군데 부도가 날지 모르겠고 하지만 이걸 갖다가 기어이 열어서 가겠다고 하는 시장 흐름이 나오고 가격 흐름이 나온다면은 거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말씀하신 그 정도 목표 네. 가격대 네. 말씀하신 가격대 왔을 때 수급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하다면 눈치 봐서 조금 더 가는 거고 네네. 여기서 계속 매도세가 나고 밀리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역시 같이 팔아주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요거 한번 보시죠. 위클리가 됐건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위클리가 됐건 데일리가 됐건 먼슬리가 되었던 요런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요런 구간은 HDS에 다 나올 거예요. RSI인가요? RSI죠. 네. Relative Strength Index죠. 상대 강도 지수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예를 들면 그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RSI는 14거래일 중에 거래일로 14거래일 중에 예를 들어서 7일이 오르고 7일이 빠졌어요. 14거래일 중에 상승일 며칠입니다. 14거래일 중에 7일 올랐으면 14분의 7이니까 0.5, 50%죠. 그렇죠.
딱 가운데일 겁니다. 근데 14거래일 중에 12일, 13일 올랐다는 얘기는 저게 80, 70, 80, 90으로 육박할 거 아니에요. 네. 14거래일 중에 적어도 열흘 이상 이런 식으로 올랐으면 그게 뭡니까? 과열. 과열이다 이거죠. 그런 의미의 그건데 이런 상황 하에서는 어지간하면은 근데 또 놀라운 거는 시세가 이럴 때 다들 과열됐을 때 보면 아주 투더문 각도가 나오면서 시세가 아주 유혹적입니다. 그렇죠. 유혹적이라서 이런 거는 개별 종목이든 지수가 됐건 이건 들어갔다가 빨리 나오셔야 돼요. 빨리 나오시고 그리고 이 윗골이 달리는 거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십시오. 이런 데서 미련 갔거든요. 그렇죠. 이런 데서 미련을 갔는데 윗꼬리가 이만큼 달렸으면은 이럴 때 그냥 털고 나오시는 게 어지간하면 답입니다. 그런데 야, 안 그런 거 있던데 있죠. 어떤 게 안 그러냐 하면은 투더문도 만들었고 윗꼬리도 달렸는데 그러고 나서 다 됐나 싶었는데 또 고점 높이는 게 나와요. 작전주들. 이런 케이스입니다. 몇 가지 뭐 2차 전지 운운하는 쪽에서는 좀 보입니다만 정말 그쪽 선수들이 완전 프로든지 아니면은 그 선수들은 이미 다 해먹고 나갔는데 뒤늦게 이 종목 보고 흥분해서 들어온 사람들끼리 아직도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자기들끼리 잔치를 하고 있든지 그런 종목 최근에 이렇게 투더문 만들었던 종목들 가운데 야 윗꼬리도 달렸고 기술적으로 뭐 다 과매수니 과열이니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빠지네 싶은 것들은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하여튼 우리가 확률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위험 자산인데 네. 더 위험한 어떤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을까? 더군다나 실력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분이라면 뭐 알아서 잘 하시지만 네. 지금 그러지 못한 분들이 그런 거에 들어가서 지금 고통을 워낙 많이 받고 있으니 그렇죠. 예,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제 그걸 기회로 해서 좀 그러지 않은 예. 좀 예. 우리 보편 타당성 합리적인 주식에서의 어떤 수익을 내는 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맞습니다. 높은 수익률 리스크 택하시는 것보다. 제가 대표님하고 이렇게 우리 월 2회 고정적으로 한번 가자라고 했을 때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했던 거는 좀 자꾸 중언부언이 되고 했던 소리 또 하는 그게 되더라도 우리 또 8.15 머니톡의 대부분이 그렇게 시장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저로서는 뭐 적절한 책도 없고 어디 가서 듣기도 좀 쉽지도 않고 한 그는 차트에 대해서 조금씩은 익숙해지시면서 시장의 속성에 대해서 저 남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삼성전자 그러면 좀 올라올 수 있겠네 쪽의 얘기였습니다. 네. 그러나 여기까지도 보셔야 돼요. 굉장히 아슬아슬합니다. 아, 아까는 우리 이동 평균선으로 봤고 지금은 이제 일목으로 일목 견형표로 보는 거예요. 네. 그것도 월간입니다. 그것도 월간인데 지금 이 부분인데 제가 확대했습니다. 여기서 더 밀리면 어떻게 된다? 구름대 밑으로 오는 뿐만 아니라 이 종가를 쭉 당겨버리면 여기 와버려요. 가격 뚫고 내려오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인 겁니다. 위태로운 상황인 거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실적이 저런 와중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이렇게 땡기고 하면은 이런저런 종목방이나 토론방에 보면은 또 그런 어떤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개미들 한번 털려고 한다. 털려고 뭐 아니면은 저기 마지막으로 한번 던질라고 따라오게 하려고 거기에 또 8.15 같은 데 나와갖고 이진우 같은 놈이 또 바람을 잡더라. 어? 좀 갈 수 있으니까 잘하면 뭐 7만 전자도 갈 수 있으니까 한번 사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어리숙한 사람들 또 이렇게 와주면은 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정시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삼성전자를 집어 던질라 모르는 겁니다. 자들 속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건 이러한 지표들을 보면서 좀 시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네. 노력. 네. 그래서 정말 아니다 그 돌아가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으면 빠른 대응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요건 일단 먹으시는 걸로. 예. 아유 막 욕 먹으니까
어느 정도 평균 수명보다는 더 살겠죠. 네, 그럼요. 저기 그 우리 착즙 김민수 대표. 네. 그 요즘 눈 수술하고 요즘 인기가 더 올라가지고 아유 그 선글라스 낀 그 썸네일 보니까 아주 매력적이에요. 네, 스파이 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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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